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2-85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탁공매 3부 시간인데요. 신탁공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경매를 해결하는 두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송과 협상 5+5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교재 뒤편에 보시면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 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 이렇게 5가지 하고요. 또 협상의 5가지 법칙,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2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와 같은 5가지 관련해서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주 수요일날 이번 주 돌아오는 8일날입니다. 수요일날에도 실전반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지분경매와 소송과 협상 기술에 관련된 이 실전반에 무료 청강을 초대하니까요. 수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날 8일 나오셔서 지분경매와 관련된 소송과 또 이러한 그 협상에 관한 노하우 그리고 물건을 고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분경매도 특수경매지만 이 지분경매 안에 더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하고 소송하는 이와 같은 실전 사례를 실전 물건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가니까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신탁공매 이 18페이지 들어가는데요. 유료 사이트 태인경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태인경매 홈페이지인데요. 저희 실전반에서는 태인경매 이 사이트를 갖고 공부합니다. 여기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요. 공매라는 요 란이 있는데 공매에서 공매 종합 검색을 누르시고요.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 재산 구분에서 기타 일반 재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기 재산 구분에서 기타 일반 재산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이 필요하시면 서울 지역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기 지역이다 이러면은 여기 기타 일반 재산 하시고 검색하기를 누르시면요. 바로 밑에 이와 같이 쭉 검색해 가지고 나옵니다. 일반 토지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잠깐 보시면은 경기도 여주시 외사리에 이와 같은 집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액이 1억 4,900인데요. 이와 같이 명도 책임자는 매수자로 돼 있고 토지가 521제곱미터고요. 대신자산 신탁주식회사에서 있고 또 여기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것 같죠? 첫 해가 418%부터 해서 쭉 떨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여주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이다. 여기 보시면은 감정평가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태인경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찾으시면요. 조금 아까 본 것 같이 이와 같이 물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재산 구분에는 기타 일반 재산을 체크하게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물건들이 일반적인 공매인 압류재산 공매가 아니고 신탁공매입니다. 공매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비드 압류재산에 관련된 이런 그 압류재산 온비드 공매가 있고요. 그리고 신탁회사에 통해서 나오는 신탁공매인데 이 신탁공매도 마찬가지로 온비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 공매가 있고 또 신탁 공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 종류가 압류재산 캔코라고 되어 있고 집행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고요.
이게 매각 주체, 그러니까 온비드 에서의 자산관리 공사에서 하느냐, 캠코에서 하느냐, 아니면 신탁사에서 하느냐, 이렇게 매각 주체만 다르고 경매하고 똑같은 방식인데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가운데 자리가 4자리가 됐을 때 이게 신탁 공매고,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5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게 4자리죠. 이게 4자리니까 바로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대신자산 신탁에서 나온 신탁 공매입니다. 이와 같이 단독 주택 물건, 여주에 있는 이러한 단독 주택 물건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에 있는 이러한 물건들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신탁 공매는 한간에 굉장히 그 여러 개 물건들이 있다. 뭐 물건 번호가 1번부터 한 30번씩 있는 아주 이 금액이 크고 무거운 것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이와 같이 한 건으로 돼 있는 이런 물건들을 경기도 지역에서 찾아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마시고요. 이와 같이 신탁 공매는 4자리고 또 이 압류재산 공매는 5자리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신탁 공매 물건을 보시면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면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코리아 신탁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회사 소개, 공매 물건, 분양 물건, 고객 문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코리아 신탁에 쭉 들어가셔서요, 이와 같이 토지 신탁, 분양 관리 신탁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사 소개 있고요. 부동산 신탁이 어떤 게 있고, 분양 물건, 공매 물건인데 우리는 이 공매 물건을 찾는 거죠. 잠깐 신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수탁자는 신탁 목적 물건에 따라 관리 신탁도 하고 또 담보 신탁도 하고 처분 신탁, 분양 신탁, 대리, 사무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신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익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 우선 수익자라고 하는 은행에도 담보 신탁인 경우에, 그래서 이 코리아 신탁의 예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담보 신탁이 되는데요. 이 담보 신탁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면 신탁사는 대출 금융기관에 수익 증서를 발급해서 수탁 부동산을 관리해서 이같이 처분 대출한 다음에 공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코리아 신탁을 통해 가지고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선 수익자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담보를 실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담보가 이렇게 그 담보를 실행 안 하고 이자를 주지 않을 때 공매를 실행합니다.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렇게 또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요. 조세 채권이나 임금 채권을 근거로 신탁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불가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 장점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조세 채권이나 임금 채권을 근거로 신탁 재산의 강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탁을 하시는 경우가 또 많고요. 대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신탁 비용이 신탁 그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신탁 재산 환가 처분 시 신속하고 또 고가 공매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탁 보수는 근저당 설정 비용 이하로 저렴하고 지상권 설정이 필요 없다. 부동산 개발 후 미분양 물건을 담보로 신규 대출할 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근저당을 대체한 상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평방 이상인 건축물 일반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로 30실 이상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积 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바닥면積합계가 3,000평방미터 이상으로서의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물, 이와 같이 근저당을 안 하고 신탁, 담보 신탁을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조세 채권이나 임금 채권에 대한 이런 강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또 좋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방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이 많이 나오고, 또 보수, 요거 설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처분 신탁이란 것도 있고요, 관리 신탁이란 것도 있습니다. 관리 신탁을 보시면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면 신탁사는 신탁 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세무 관리하고 관리 업무를 하는데요. 또 이런 수익이 나오면 수익자한테 하는 겁니다. 신탁 이해관계자, 사업 시행자가 다수인 부동산 개발 사업 경우 신탁회사를 활용하며, 이게 이제 관리 신탁인 거죠. 부동산 PF를 통한 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소유권이 신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예상치 못한 사업 진행할 때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관리 신탁에는요, 뭐 갑종 관리 신탁이 있고 을종 관리 신탁이 있습니다. 을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갑종 같은 경우엔 부동산 소유자가 장기간 해외에 나가게 되어 부동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차 업무, 시설의 유지 관리, 세무 관리, 수익금 관리 등 복잡하고 어려운 빌딩 관리 업무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춘 부동산 신탁사에게 종합하는 것이 갑종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냥 관리하는 거는 갑종 관리고요. 을종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소유할 때 권리 침해 같은 이런 경우에 을종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 침해하는 것은 을종, 갑종은 바로 이런 그 빌딩 관리 같은 경우에 하는 거다. 관리형 신탁이 이런 거고요. 또 처분 신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대형 부동산 소유 관리가 안전을 위하는 이런 중개 시설, 이런 것들에 이제 처분 신탁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 후 미분양 물건 존재하게 되면 위탁자 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소유권을 관리하고 신규 분양자에게 즉시 처분할 수 있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처분 신탁, 또 시공사 대여금 채권 보존을 위한 처분 신탁, 사업 이런 게 이제 그 대형 프로젝트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사업 진행 중 시행사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 중단이 되고 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이 처분 신탁하는 거고요. 이 토지 계약금 지급 후 이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처분 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FV, 그리고 분양관리 신탁, 많은 개발형 토지 신탁, 관리형 토지 신탁, 담보 신탁, 우리는 여기 이 중에서 이 담보 신탁을 통한 이런 그 신탁 공매의 예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이렇게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찾아서 공매 대상 물건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경공매하고 신탁공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요, 1차 진행하고 일주일 뒤에 2차, 다시 일주에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하루에 시간당, 또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신탁공매에서 왕왕 있습니다.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의 입찰 주기보다 훨씬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확 지나가 가지고 물건을 놓칠 때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1차, 2차, 3차 진행되고, 관심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이러한 신탁 공매의
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별로 없고요.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코리아 신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과서보다 책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대형 서점에 가서 이 신탁공매 책을 사서 보셔도 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탁사 아까 말씀드린 신탁사 홈페이지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더 많은 정보를 담보 신탁이 어떤 건지 자세히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공고문도 있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 정보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공매 물건을 찾으시면요.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수의 계약이 가능한 물건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된 물건 이런 것들은 진행이 취소됐고 또 갚으려고 할 때 이렇게 중지된 물건도 있고 공매 진행되는 이런 물건까지 뭐 다양하게 하나의 신탁회사에 이와 같이 엄청 많은 물건 정보 또 신탁에 관련된 이런 관련 정보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코리아 신탁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사거리 강남에 있습니다. 방문해서 또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공시 자료를 통해 가지고 또 이건 회사 여기 또 신탁 계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여금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뭐 신탁을 공부하시려면요. 어차피 신탁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됩니다. 공고문을 통해 가지고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세 공과금에 대한 내용 또 매매 계약 체결하면 신탁 보수가 어떻게 돼 있고 매수자가 보통 이러한 것들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도시가스 한전 전화해 가지고 명의 변경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 매매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 이렇게 그 공매로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납부자가 이러한 도시가스 한전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찰보증금 계약금 10% 내고 잔금은 30일 내에 공매가 다 30일 내에 이렇게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명도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명도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매 목적물, 공매 부동산을 이 명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겁이 나서 못한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경매, 공매보다도 그렇게 명도할 물건들이 많지 않다. 신탁사가 일반적으로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물건은 신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은 신탁 공매의 좋은 점이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유찰되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또 수의 계약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간이 빠르고 그리고 신탁 공매에 대한 대항력, 임차인에 대한 이런 그 대항력과 관련된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탁 원부가 있는 이 신탁 등기부등본인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난 시간에 이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이걸 발급받을 수 있고 신탁 원부를 또 아니면 등기소에 직접 가셔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이런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러한 그 내용들을 또 접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탁 원부 또 임대차 대항력 이거와 관련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밴드 지분경매 소송 협상 밴드인데요.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실전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무료 청강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부들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 숙지하시고 더 많은 이러한 그 정보들 보여드립니다. 또 토지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 시간이 되면 토지 보상 경매에 대해서 그 다음 이 공부 끝나면은 지분 경매를 또 어떻게 지분 물건을 활용하는지 토지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또 공부해 나가도록 또 자료를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산림청 임야 매도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분 경매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신탁 공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이제 또 토지 보상 경매와 지분 경매와 연결해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 2023년도 들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